남해의 끝자락, 문명으로부터 버려진 한적한 어촌. 이곳에는 사람들이 쉽게 발을 들이지 않는다. 왜일까? 밤이 되면 유난히 별빛이 쏟아지는 이 마을에 낡고 음침한 여관 하나가 있다. 간판에는 희미하게 남은 글씨, 은하수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별빛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극이 시작되었다. 배신과 욕망, 그리고 20년간 감춰진 피비린내 나는 진실이 누군가 이 여관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그들은 절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한 여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은 사람들의 욕망이 묻히는 무덤이자 진실이 갇히는 감옥이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한 여자가 이 저주받은 문턱을 넘게 된다. 정민아, 29.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다. 자신이 20년 전 사라진 아버지의 비밀과 이 여관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정민아, 29. 서울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이 바닷마을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고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빚더미에 앉게 된 그녀.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으로 도망쳐왔다. 손에 든 것이라고는 겨우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마을을 헤매던 그녀에게 유일하게 문을 열어준 곳이 바로 그 은하수장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문 너머로 나온 여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일은 힘들어. 새벽 5시부터 손님들 밥해야 하고 청소도 다 혼자 맡아야 해. 그리고 이 여관엔 규칙이 있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킨 일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네,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일할 기회만 주세요. 하루 3만 원. 밥은 남은 거 먹고 다락방 하나 내줄게. 그걸로 만족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나는 은하수장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다. 여관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분위기가 묘했다. 복도는 너무 어둡고 손님들의 발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 최성자가 이상했다. 여관 주인이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지? 그리고 손님들도 뭔가 수상해. 미나가 방으로 올라가던 중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또 늘었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이 돈을 어디에 숨겨야 할까? 미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뭔가 두꺼운 책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계산기를 누르는 소리. 장도연 그 자식. 이번엔 또 얼마나 가져갈 셈이야. 박영옥 할망도 입 단속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네. 미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 이름들 모두 이 여관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방문을 닫는 순간 새로운 애, 잠깐만. 네,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자. 이 여관에서 일하는 동안 보지 말아야 할 것 보려고 하지 마. 듣지 말아야 할 것 들으려고 하지도 마.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미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무엇을 보지 말라는 건가? 무엇을 듣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저 두꺼운 장부는 대체 뭘까? 미나는 알 수 없는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잠 못 이루는 첫 밤을 보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20년 전 사라진 아버지의 흔적을 곧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미나는 여관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여관에는 장기 투숙객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이 집인 것처럼 행동했다. 첫 번째 손님, 장도현, 4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겉보기엔 세련된 도시 사업가 같았다.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다. 하지만 여보세요? 네, 장도연입니다. 그 건은 어떻게 됐나요? 미나가 복도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들은 그의 전화 통화였다. 아직도 그 돈이 안 들어왔다고요? 이상하네. 분명히 처리했는데. 미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심상치 않은 대화였다. 아니요. 절대 발각될 리 없어요. 그 할머니는 입이 무거우니까. 그리고 여관 주인도 우리 편이고. 미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할머니? 여관 주인? 혹시 누가 듣고 있나? 잠깐만요. 미나는 급히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미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두 번째 손님, 박영옥 할머니. 70살이 넘어 보이는 그녀는 늘 방구석에 앉아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집안은 망해야 해. 다 무너져야 해. 미나가 청소를 하러 할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아, 새로운 애구나. 어디서 왔니?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서울 사람이면 혹시 정태수라는 사람 아니? 미나는 깜짝 놀랐다. 정태수, 그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됐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할머니가 음산하게 웃었다. 미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 혹시 제 아버지를 응. 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미나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정태수. 그 사람 딸이로구나. 어쩐지 닮았다 했더니 미나는 돌아보지 못했다. 무서웠다. 이 할머니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니. 세 번째로 미나의 눈에 들어온 건 여관 주인 최성자의 행동이었다. 매일 새벽 그녀는 거실에서 두꺼운 장부를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했다. 미나는 몰래 엿보려 했지만 성자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오늘은 얼마나 들어왔나?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장도현한테서 이번 달 뭐, 박영옥 할멈한테서도. 그런데 정태수 건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미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또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 아니야. 그 딸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냥 우연히 온 걸 거야. 미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다. 그날 밤 미나는 잠들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장도연의 수상한 전화 통화, 박영옥 할머니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자가 아버지 이름을 언급한 것.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다. 혹시 아버지가 정말 죽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미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 빨간 장부.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장부 속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밤, 성자가 마을에 볼일이 있다며 외출했다. 장도현도 어디론가 나갔고, 박영욱 할머니는 일찍 잠들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미나는 조용히 성자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걸까?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미나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책상을 살펴봤다. 거기에 있었다. 빨간 가죽으로 된 두꺼운 장부가.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놀라운 것들이 적혀 있었다. 2005년 3월 정태수 5억 원 입금 확인. 2005년 6월 정태수 추가 3억 원 처리. 2005년 9월 정태수 계좌 폐쇄. 신분 변경 필요. 미나는 손이 떨렸다.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니. 더 넘겨봤다. 2005년 12월 정태수 실종 처리 완료. 가족들에게는 바다에서 사고사로 발표. 미나는 숨이 막혔다. 실종 처리, 사고사로 발표. 그럼 아버지는 정말 죽지 않은 거였나? 장부를 더 넘겨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강도현 회장 비자금 관리 담당자 명단. 정태수 현재 은하수장 격리 보관 중. 장도현 자금 세탁 담당. 박영욱 증인 보호 차원 거주. 미나는 현기증이 났다. 격리 보관? 그럼 아버지가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는 뜻인가? 그때였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야 눈치챘구나. 미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성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언제 들어온 건지. 네가 누구 딸인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정민아, 정태수의 딸. 29살. 서울에서 빚에 쫓겨 도망쳐온 여자. 성자가 차근차근 말했다. 마치 조사해둔 것처럼. 당신들이 제 아버지를 네 아버지는 강도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어.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을 말이야. 미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그런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니. 하지만 네 아버지는 욕심을 부렸어. 그 돈을 혼자 가지려고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자가 음산하게 웃었다. 이곳에 있는 거야. 지금도. 미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디에요?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성자는 대답하지 않고 장부를 미나에게서 빼앗았다. 이제 네가 알아버렸으니 선택해야겠네. 선택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본 적 없다고 하고 내일 당장 이곳을 떠나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요? 성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네 아버지를 직접 만나는 거지. 하지만 한번 본 다음에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어. 미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제발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성자는 미나를 이끌고 여관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낡은 창고가 있었다. 성자가 무거운 자물쇠를 열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둠 속을 들여다봤다. 거기에 쇠사슬에 묶인 초라한 남자가 웅크려 있었다. 아버지?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완전히 늙어버린 얼굴이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였다. 미나야, 정말 미나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다. 아버지, 왜 이런 곳에, 왜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미안하다. 미나야, 아버지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것은 진짜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다. 미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20년간 주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니.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태수는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20년의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미나야, 아버지가 너무 큰 욕심을 부렸단다. 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욕심이요? 청자 언니가 말하는 비자금이 뭐예요? 정태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강도현, 그 사람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이었어. 하지만 그 돈의 절반은 검은 돈이었지. 검은 돈이요?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돈, 탈세한 돈,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돈, 수백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어. 그런 돈을 아버지가 관리하신 거예요? 나는 그저 회계사였어. 하지만 강도현이 나를 믿고 그 모든 비자금의 관리를 맡겼지.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정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강도현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 그래서 모든 비자금을 정리하려고 했단다. 그때 성자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네 아버지가 생각을 바꾼 거야. 그 돈을 혼자 가지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정태수가 격하게 반박했다. 나는 그 돈을 국가에 신고하려고 했어. 더 이상 검은 돈을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성자가 비웃었다. 신고하려고? 그럼 왜 5억 원을 따로 빼돌렸는데? 정태수가 말문이 막혔다. 그건 미나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정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미나야. 아버지가 너희들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만 빼돌리려고 했어. 그 돈으로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미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니. 하지만 강도현과 여기 사람들이 알아챘어. 그래서 네 아버지를 여기에 가둔 거야. 그 돈의 행방을 말할 때까지. 성자가 차갑게 말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숨긴 그 돈이? 정태수가 딸을 바라봤다. 이미 다 썼어. 너희들 학비, 생활비, 몰래 보냈던 그 돈이 바로 그거였어. 미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았던 익명의 후원금이 아버지가 훔친 돈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이제 돈도 없는데 왜 아직도 아버지를 가둬두는 거예요? 성자와 정태수가 동시에 말문을 막았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야. 네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미나가 돌아봤다. 장도연이 서 있었다. 언제 온 건지. 무슨 비밀이요? 장도연이 비열하게 웃었다. 강도현 회장의 비자금만이 아니야.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있거든. 더 큰 일이요? 이 여관은 단순한 여관이 아니야. 이곳은
전국의 검은 돈이 모이는 곳이지. 미나는 숨이 막혔다. 정치인들의 후원금, 기업들의 뒷돈, 조폭들의 자금, 모든 더러운 돈이 이곳을 거쳐 깨끗하게 세탁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맞아. 우리는 모두 공범이야. 성자는 총책임자, 나는 자금 관리, 박영옥 할머니는 감시자지. 감시자요? 혹시 누군가 이곳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해. 미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처리한다는 게 설마. 장도연이 더욱 음산하게 웃었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만약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장이니까. 그래서 20년간 가둬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가 모든 걸 알아버렸네. 장도연이 미나에게 다가왔다. 넌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처럼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아니면 미나는 뒤로 물러섰다.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때 정태수가 일어섰다. 그만해. 내 딸에게 손대지 마. 20년 만에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모든 비밀이 드러났고 미나는 이 무서운 진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창고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빠졌다. 미나는 아버지와 장도현 그리고 성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박영욱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들려 있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할머니, 그게 뭐예요? 박영욱이 차갑게 웃었다. 20년 전, 네 아버지를 여기에 가둘 때부터 준비해둔 거야.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 미나는 아버지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아버지한테 뭘 하려는 거예요? 정태수가 딸을 밀어냈다. 미나야, 도망가.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안 돼요.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때 장도연이 끼어들었다. 도망간다고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미나는 절망했다. 이대로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되는 건가? 그때 정태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잠깐, 내가 말할 게 있어. 뭘 말하겠다는 거야? 강도현 회장이 진짜 비밀 금고 위치를 알고 있어.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한 돈은 빙산의 일각이야. 진짜 큰 돈은 따로 숨겨져 있어.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있었다면 진작에 말했을 거 아냐. 정태수가 성자를 바라봤다. 강도현이 죽기 전에 나에게만 알려준 거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데? 1,000억. 아니, 그 이상일 거야. 장도현과 성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의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돈이 정말 있다는 거야?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정태수가 딸을 바라봤다. 미나를 안전하게 보내주면 그 위치를 알려주겠어.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버지, 저 혼자 어떻게 가요? 미나야, 넌 살아야 해. 그래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성자와 장도연이 속삭이며 상의했다. 어떻게 할까 믿을 수 있을까? 1,000억이야. 1,000억.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돈을 볼 수 있겠어? 박영욱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믿으면 안 돼. 지금까지 20년을 버텼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성자가 결정했다. 좋아. 하지만 네 딸은 여기 남겨둬. 네가 우리를 속이면 딸부터 처리할 거야.
안 돼. 그런 건 안 돼. 정태수가 절규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딸을 살리고 싶으면 우리 말을 들어. 그때 미나가 앞으로 나섰다. 저도 조건이 있어요. 뭐? 모든 사람이 미나를 바라봤다. 그 돈의 위치를 알려주시되 저희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찾으면 절반은 저희가 가져가고 절반은 당신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뭘 믿고 그런 소리를. 미나가 당당하게 말했다. 아버지 없이는 그 돈을 절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저 없이는 협력하지 않을 거고요. 성자와 장도연이 다시 상의했다. 어떻게 생각해? 글쎄, 어차피 돈을 찾고 나면 둘 다 처리하면 되잖아. 성자가 미나를 바라봤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도 혹시라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너희 둘 다 바다 밑바닥에서 잠들게 될 거야. 미나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거래가 모든 사람에게 파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밤이 은하수장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것을. 거래가 성사된 그날 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나와 정태수는 성자와 장도연의 감시하에 비밀 금고를 찾아 나섰다. 위치는 어디야? 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을 뒷산, 폐광 안에 있어. 폐광? 거기는 위험한 곳인데.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한 거야. 일행은 밤중에 뒷산으로 향했다. 바람이 점점 거세져 왔다. 폐광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정태수가 말했다. 여기서 300m 정도 들어가면 오른쪽에 갈래길이 있어. 거기에 그때 장도현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네가 정말 여기 온 적이 있는 거야? 강도현이 직접 안내했어. 20년 전에. 일행이 폐광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갱도는 무너질 것 같아 보였다. 조심해. 이곳은 그때였다. 갑자기 굉음이 들렸다. 천둥이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다. 빨리 해. 이 날씨에 여기 있으면 위험해. 성자가 다그쳤다. 드디어 비밀 금고를 찾았다. 오래된 철문 뒤에 거대한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정태수가 번호를 눌렀다.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정말로 엄청난 돈이 들어 있었다. 세상에. 정말 있었구나. 장도현과 성자의 눈이 돈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때 미나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금고 구석에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살인 청부, 증거, 인멸, 정치인 매수,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이 금고에는 단순한 돈만 있는 게 아니었다. 이 서류들이 진짜 보물이야. 성자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협박할 수 있을까? 그때 정태수가 갑자기 소리쳤다. 안 돼. 그 서류들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왜? 네가 뭘 믿고? 그 서류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아? 장도연이 비웃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할 것 같아? 바로 그때였다. 폐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야? 누가 신고했어?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 미나가 몰래 핸드폰으로 신고한 거였다. 네가 신고한 거야? 미나가 당당하게 말했다. 네, 이 모든 걸 끝내려고요. 이 배신녀가
장도연이 미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정태수가 막아섰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 20년 만에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나타났다. 그때 성자가 서류와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다. 이 장부만 있으면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미나가 성자의 앞을 막았다. 안 돼요. 그 서류는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 둘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성자가 들고 있던 랜턴이 떨어졌다. 순간 폐광 안에 오래된 목재에 불이 붙었다. 불이야, 불!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폐광 안은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다. 빨리 나가자. 하지만 성자는 장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장부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니야. 성자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장부를 구하려고. 언니,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장도현은 돈가방을 들고 혼자 도망쳤다. 나는 살아야 해. 이 돈만 있으면. 하지만 폐광 밖으로 나오자. 거센 태풍이 그를 덮쳤다. 파도가 너무 높아. 장도현은 돈가방과 함께 거센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미나는 쇠약해진 아버지를 부축하고 간신히 폐광에서 빠져나왔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하지만 정태수는 너무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다.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다. 미안하다. 미나야.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경찰도 왔고, 모든 게 끝났어요. 하지만 정태수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미나야. 진실을 꼭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용서해다오. 아버지. 정태수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그 순간 미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얻었다. 태풍이 지나간 며칠 후 바닷마을은 고요했다. 은하수장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성자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장부와 함께 잿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 장도현의 시신은 바다에서 떠올랐다. 돈가방은 찾을 수 없었다. 박영욱 할머니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20년간의 침묵이 드디어 깨진 것이다. 정태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미나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며칠 후 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에 밝혀진 강도현 일당의 비자금 사건은 우리나라 경제사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검은 돈이 20년간 은밀하게 세탁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은 피해자의 딸 정민아 씨입니다. 기자들이 미나를 둘러쌌다. 정민아 씨,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서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미나는 눈물을 참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제 아버지는 잘못을 했습니다. 남의 돈에 손을 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원했던 건 그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는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작은 여관은 사람들의 욕망을 감추는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속박이 끊어졌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미나는 혼자 바닷가로 걸어갔다. 폐허가 된 은하수장이 멀리 보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20년을 기다린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누군가 미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돌아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였다. 아가씨, 고생 많았소. 미나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할아버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그 여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알고 있었지. 하지만 무서워서 말 못한 거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때로는 침묵이 생존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미나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이제는. 할아버지가 미나를 바라봤다. 아가씨가 용기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날 밤 미나는 폐허가 된 여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먼지 쌓인 피아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다. 미나야, 아버지는 항상 네 곁에 있단다. 미나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렀다. 그 멜로디는 바다를 넘어 하늘로 퍼져나갔다. 20년간 감춰진 비밀이 드디어 해방된 순간이었다. 은하수장이라는 이름의 그 여관은 사라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진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미나는 일어섰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비극 속에서도 끝내 남는 건 사랑과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바닷바람이 새로운 희망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바닷마을 여관에 숨겨진 비밀의 장부 어떠셨나요? 20년간 감춰진 진실과 한 딸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어둠 속의 비밀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나처럼 우리도 살면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오디오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도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